명이나 역사교육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하길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전 생활,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 챕터로 나눠서 발표가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복수 전공 시의 졸업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복수 전공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 하는가? 그리고 역사교육과 교수님들의 수업이나 과제 스타일, 시험 스타일은 또 어떤가? 이렇게 세 파트로 차분차분하게 한번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은 해당 영역처럼 총 4가지의 영역들을 클리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교양, 그리고 두 번째로 교직,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교육학과의 전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수 전공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4가지를 지금부터 첫 번째 교양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양은 2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필수 교양과 선택 교양으로 나뉩니다. 필수 교양은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는 SEP, SJP, SCP 중 하나인 이 3개와 영역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사고와 교육, 1학년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겠죠? 그리고 진로교육의 이해와 실제, 이 2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용화 영역, 그리고 의사소통과 공감, 독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어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필수 교양이니만큼 이 3가지 영역을 전부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 교양이 있는데요. 선택 교양은 자유 교양과 화랑 교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유 교양은 총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 영역을 택해서 그 2가지 영역 중에 각각 한 과목씩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학점을 이수하시면은 자유 교양은 마친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랑 교양 영역에선 모두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총 3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눔과 협력 영역은 이제 1학년 1학기 때 교사 인성 교육으로 이미 이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2 영역만 학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직이 있는데요. 교직은 크게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직 이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직 교육 실습, 그 다음에 이제 교직 소양이 있게 되는데요. 교직 이론에서는 총 7가지의 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7가지 과목 중에 총 6과목을 이수하면은 교직 이론은 완료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기가 이 영역은 나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직 소양 파트가 있는데요. 교직 소양 파트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3가지 과목을 전부 다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 실무, 그리고 생활지도 및 상담 이 3가지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지 교직 소양 파트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의 교육 실습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알게 이제 접하는 교생 선생님이 있는데 이 교생 선생님 파트가 바로 학교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자신이 4학년 때 그 교생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 현장에 나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학교 현장 실습 파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봉사활동이 있는데요.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이수하면은 이게 나중에 학점으로 전환이 돼서 교육 실습의 한 과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교육 실습의 이 2가지 과목 또한 모두 이수를 해야지 교직 파트를 전부 다 완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전공, 교육학과 전공은 어떻게 이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은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전공은 가장 많은 학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교육과정표에 보면은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건 뭔데 별표 표시가 되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별표 표시되어 있는 전공들을 21학점 이상 들어야지 저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뭐 교육학과 전공에도 해당이 되고요. 역사교육학과 전공에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에 조금 더 긴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과에서 교과 교육이 총 3과목이 있는데 교육학 교과 논리 및 논술, 그리고 교육학 교과 교육론, 그리고 교육학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이수해야 하고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필수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만큼 필수로 이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7가지 과목 모두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19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공 기초 과목이 있는데 교육학개론과 교사론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수를 해야지 교육학과의 졸업 요건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복수전공 졸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전공 졸업 요건이라는 것은 내가 복수전공 희망하는 과의 졸업 요건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역사교육학과니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역사교육학과의 과목들이 총 4파트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사, 두 번째가 세계사, 그리고 세 번째가 현대사, 마지막이 문화입니다. 이 4가지 파트 중에서 최소 한 과목씩 이상은 이수해야지 역사교육학과의 최소 졸업 요건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하는 과의 전공 50학점 이상 들어야지 복수전공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아까 제가 교육학과 전공에서도 교과교육 영역은 전부 다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교육학과도 마찬가지로 교과교육 영역을 전부 다 이수해야 되는데 교육학과와 비슷하게 총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교과 교육론, 두 번째가 역사교과 교재연구,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교과 논리 및 논술이 있는데요. 이 3가지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지 교과교육 영역은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교육학과에도 그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복수 전공생들은 그 전공 필수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필수로 요구되는 과목이 2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사교육론과 역사학개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교육 영역과 필수 과목을 듣게 되면은 이것들 5가지 과목을 다 해서 총 15학점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 35학점은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 색깔 네모 상자 안에 있는 선택 과목과처럼 선택 과목 35학점 이내에 선택해서 자신이 학점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교육과 교수님의 수업 그리고 과제 스타일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교수님의 수업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무조건 들어야 하는 한국사 그리고 현대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양사 수업은 많은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한국 중세사의 조명재 교수님이 직접 제작하신 PPT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학생들에게 강의 자료로 제공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의 수업을 귀 쫑긋 세워서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딱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00페이지짜리의 두꺼운 책을 읽고 비평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평문이 컴퓨터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써야 됩니다. 손으로 수기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수기 작성을 10페이지 이상 써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해 보이는데 막상 시험 기간이 됐을 때 과제가 안 나오고 딱 한 번만 하면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한 번 딱 끝내고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험 형태는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줄글로 서술을 하면 되는 시험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양 중세사의 박재욱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욱 교수님은 처음에 대면 수업에서는 특히 토론 형식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또 학생들이 이제 뭔가 모둠을 이뤄서 서로 간의 소통 그런 것도 중요시 여기시고 온라인 강의 이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온라인 강의를 특히 많이 하시고 그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안이 자신이 뭐 복수 전공하는 어떤 자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서양 중세사 내용을 중심으로 과정안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형태는
조명재 교수님과 비슷하게 수업 내용 기반의 서술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줄글로 서술을 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역사교육학과 복수 전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 주세요. 그게 이번 학술제가 교육학과 노하우를 좀 선배님들이 후배님들한테 주시는 자리니까 저는 이번 발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되게 떨지도 않고 네. 조리 있게 발표를 너무 잘하셔서 혹시 발표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아무래도 발표할 일이 많고 해서 아, 저도 궁금해요. 발표 제가 추천하는 저도 솔직히 발표를 이게 지금은 이제 발표를 잘한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냥 말을 더듬지 않고 말하는 정도로 연습을 하려면은 카메라 앞에 서서 자기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자기 모습이 담긴 발표 영상을 여러 번 찍어보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내가 단어를 얘기할 때 어딘가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네? 이런 자신만의 안 좋은 단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발표할 때 대본을 작성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대본을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식으로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적혀 있는 핸드카드 같은 것만 딱 준비를 해놓고 내가 이 키워드들을 어떠한 동사와 서술형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발표를 진행하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먼저 하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제발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저는 발표 내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역사교육과는 뭐지? 복수 전공 신청을 할 때 면접을 보나요? 네, 봅니다. 어떤가요, 느낌이? 면접을 보는데 사실상 면접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뭐 면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역사교육과 학과장님과 얼굴을 대면한다 정도의 면접이라서 이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서류 제출을 하고 학과장님과 만나는데 그냥 어떤 마음가짐으로 역사교육학과 복수전공하는 거냐 하면은 그냥 제 마음가짐만 얘기하고 힘들 건데 열심히 해봐라 뭐 요 정도의 대화만 오가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 방을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대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 힘들다고는 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후배분이 같은 역교 과목을 들은 적도 있잖아요. 네네. 네, 저보다 약간 선배 같고 약간 역교를 마스터하신 것 같아서 약간 잘하고 계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정말 앞분들과 비슷하게 정말 외적이고 사적인 질문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팀명을 쭈꾸미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팀명을 설정을 할까 하다가 약간 좀 재능이 많은 사람을 표현을 할 때 뭔가 여러 개가 많다, 뭐 다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저희 팀명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약간 문어발식 재능? 문어발식 재능?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을 생각을 했는데 문어는 약간 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팀에 귀중한 인재인 진주 학생이 있는데 제가 그 진주를 부르는 애칭이 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다리가 많은 걸 생각을 하다가 쭈꾸미가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쭈꾸미처럼 쭈꾸미가 다리가 많은 것처럼 재능도 많고 발표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주의 이름을 따서 쭈꾸미로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이든 말이든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학술제 주제가 노하우 전달이어가지고 그 1학년 학우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하는 건데, 이제 역사 복수 전공하게 되면은 하기 전이랑 하기 후랑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하기 전에는 네, 그쵸.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역사 교육을 복수 전공하기 전에는, 나는 고등학교 때 역사를 좀 했으니까, 역사 복수 전공을 하면은 나한테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쉬운 마인드, 이제 가벼운 마인드로 들어간 게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역사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접하는 과목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사, 일본사 이런 영역들까지 접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조금 무겁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내가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고, 팁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역사는 뭐 수학과 같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 그 전개 과정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암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 교육을 복수 전공하면서 바뀐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은 저의 가벼웠던 마음가짐이 좀 어리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자체는 재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있나요, 질문? 저 혹시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질문 주십시오. 저는 역사가 아니라 다른 걸 전공해서 달라서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복수 전공 필수 과목 외에 나머지 학점은 전공 선택 과목에서 35학점 이상 선택해야 된다 말고, 혹시 저희 그 표 같은 거 보시면 별표 있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몇 개 이상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네. 저희 영어 교육과는 있는데, 혹시 역사 교육과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아무거나 내가 선택해서 시간표 맞는 것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육 과정표에 있는 요 별표 있잖아요. 역사교육학과도 마찬가지로 21학점 이상을 이 별표 쳐져 있는 전공 선택 과목을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지 졸업 요건이 할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별표 21학점이랑 교과교육 과목 3개랑 그 필수 과목 2개를 듣고 다른 50학점인 거죠. 네. 네. 질문 더 있나요, 여러분? 네,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날씨가 굉장히 궂은 바람에 천둥도 치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발표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된다면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